하늘이 아침을 열었고 이른 아침에 뼈방울이 여전히 나뭇잎 위에 남아 있었으며 묘지는 슬픈 고요함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서준 씨는 흰 꽃다발을 손에 든 채 묘비줄을 지나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매주 일요일 아침 이곳에 온다. 그의 외아들 지환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째 이어진 습관이다. 서준은 옛날에 돈, 권력, 사회적 존경을 모두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환을 잃은 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괴로움과 끝없는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무덤에 갈 때마다 차가운 겉모습을 벗어던지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그는 무덤에 다가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지환의 묘비 앞에는 12살쯤 된 소년이 서 있다. 그는 오래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새까만 색이었으며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 씨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친숙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 소녀는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있었고 그것을 묘비 앞에 놓는 동안 그의 작은 손가락이 떨렸다. 그의 입술은 마치 죽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움직였다. 서준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얘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소녀는 깜짝 놀라서 그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당황감이 번쩍였지만 눈 깜짝할 새에 그 눈빛은 단호해졌다. 마치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은 듯. 그러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달려갔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서준은 재빨리 꽃다발을 떨어뜨리고 그녀를 쫓아갔다. 하지만 소녀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묘지 끝에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서준은 숨을 크게 쉬며 멈췄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울창한 숲을 바라보았다. 저 소녀는 누구야? 왜 그의 아들의 무덤을 찾았을까? 그날 밤, 그 소년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고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소년의 외모 뒤에 아주 중요한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막연한 불안함이 일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 씨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인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은 오랜 세월 그와 함께해온 전직 경찰관입니다. 12살 정도의 마른 검은 머리 소년을 찾는 데 도와주세요. 그는 어제 지환의 무덤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도연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서준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어떤 것에도 쉽게 끌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저는 그 소년을 찾을 것입니다. 선생님. 5일 후, 도연은 파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서준 앞에 내려놓고 말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우진이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년 전에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우진은 한 달에 한두 번은 묘지에 가고 항상 혼자입니다. 서준은 파일을 열었다. 그는 소년의 클로즈업 사진을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눈빛, 그 태도, 모든 게 지환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그는 파일 속의 여자,
우진의 엄마의 사진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다. 그 여자는 그는 그녀를 전에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자동차 열쇠를 움켜쥐고 우진과 그의 어머니가 사는 작은 마을로 곧장 향했습니다. 서준은 좁은 시골 길을 따라 운전했다. 길가에 늘어선 키 큰 유칼립투스 나무가 바위투성이 길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이전에 이 마을에 발을 디딘 적이 없었지만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에 들어가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조용한 골목길에 있는 작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서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집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해 보였고 집 앞에는 작은 꽃밭이 있었고 현관 바로 옆에는 무성한 채소밭이 심어졌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사치스럽고 강력한 세계와는 정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서 심호흡을 한 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30세 정도의 날씬한 체형에 깊은 슬픔이 담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서준은 마치 시간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쉰 상태였다. 그 여인은 잠시 멍하니 있더니 그녀의 눈빛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왜 여기에 있는 건가요? 서준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환이. 첫사랑 슬기입니다. 내 아들, 우진이를 위해 왜 무덤에 왔는지 알아야 해. 지환 슬기는 잠시 말이 없더니 옆으로 비켜서며 집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집은 작지만 아늑하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서준은 우진의 사진을 보고 우진은 밝게 웃고 있다.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차 한 잔 드실래요? 슬기가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슬기는 심호흡을 한 뒤 서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말하기 전에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지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서준의 귀에 벼락치는 소리와 같았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농담이라는 신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지환이는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슬기는 슬프게 웃었다. 그는 모르기 때문이죠. 지환이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는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나. 슬기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어진 목소리를 냈다. 당신은 지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는 항상 자신의 어깨에 가해지는 기대의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를 잃었을 때 우진이가 같은 운명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떠나서 내 아이를 평화롭게 키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서준은 의자에 기대 앉았고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환의 마지막 몇 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회상한다. 그는 항상 아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지환을 숨 막히게 만든 것은 그가 그에게 가한 압박감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과거의 실수의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혀 존재조차 몰랐던 손자가 생긴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진 씨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까? 슬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소녀는 그를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를 방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한 소년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지환의 무덤을 찾아온다. 나는 그 소년을 보고 싶다. 슬기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는 고려함이 가득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한 돈을 가져오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잘못된 곳에 오신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돈을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지환이를 잃어버려서 왔어요. 하나뿐인 손주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슬기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녀 앞에 있는 남자가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전히 우진의 몫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은 학교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온다. 그 소녀는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당신이 맞나요? 우진은 조심조심 뒤로 물러섰다. 그는 이 남자를 알아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무덤에 서 있던 사람이었고, 그날 묘지에서 그를 쫓아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서준은 일어나서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저는 우진이에요. 소녀는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누구세요? 슬기는 살며시 다가가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진아, 아들아, 이 사람이 너의 할아버지시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우진은 방금 들은 내용을 이해하려는 듯 커진 눈으로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서준은 우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나를 알지 못한 채 자라게 해서 미안해요. 우진은 그를 바라보더니 마치 확인을 구하듯 어머니 쪽으로 돌아섰다. 슬기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제 할아버지라면 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은 마치 서준의 가슴을 자르는 칼과 같았다. 그는 지환을 잃고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아버지의 그늘 없이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고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전부 말씀드릴게요. 우진은 여전히 이 남자를 전적으로 믿지는 못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정말로 당신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날 저녁, 서준은 슬기의 작지만 아늑한 거실에 우진 맞은편에 앉았다. 그 소녀는 거리를 두었다. 그의 눈은 아직도 그의 눈앞에 있는 남자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서준은 그것을 알았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는 이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할아버지의 존재를 갑자기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빠에 대해 알고 싶죠. 서준이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버지는 강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진의 눈에서 빛이 번쩍였다.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서준은 마치 기억 속에서 지환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찾듯 심호흡을 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농구를 좋아하셨어요. 지환이는 항상 어디든 공을 가지고 다녔어요. 한때는 아버지처럼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환이는 그저 웃으며 저는 남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던 서준은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그는 지환이가 가업을 물려받기보다는 항상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 아들과 말다툼을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진의 간절한 눈을 들여다보며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우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행복하셨나요? 그 질문에 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제 아빠는 정말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고 그는 그것을 일찍 깨닫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진은 작은 손을 꽉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아빠가 엄마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빠는 아빠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서준은 슬기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확인했다. 당신의 아버지와 내가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엄격해서 아이들이 부모가 선택한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의 말을 결코 듣지 않았고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준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의문이 너무 많았다. 그걸 보상하려고 온 거야. 우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준은 깜짝 놀랐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같은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우진이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이 나를 당장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를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진은 엄마를 바라보았고 슬기는 격려하듯 살짝 웃어주었다. 마침내 우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후 몇 주 동안 서준은 슬기와 우진의 집을 자주 방문한다. 처음에 소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끈기 덕분에 소녀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정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물었다. 후회하시나요? 서준은 놀랐다. 무슨 후회요?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는 일만 생각하는 대신 지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뒤 갑자기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지금 나랑 같이 농구 치러 갈 수 있어. 서준은 웃었다. 너는 좋지 않아. 괜찮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찬란한 노을 속에서 깔끔한 셔츠를 입은 노인이 12살 소년과 축구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서준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서준은 주말마다 도시에서 작은 마을로 차를 몰고 가서 우진을 방문한다. 더 이상 호화로운 파티나 갈라 미팅은 없습니다. 대신 그는 소년과 농구를 하거나 집 앞에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슬기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어느 주말 오후
할아버지와 손자가 농구슛을 하고 있을 때 서준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우진아, 너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우진은 공을 던지려고 하다가 잠시 멈추어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준은 미소 지었다. 그럼 당신은 뭘 좋아해요? 우진은 고개를 기울였고 그의 눈은 백일몽을 꾸는 아이처럼 빛으로 반짝였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서준은 놀랐다. 그는 아들에게 사업의 길을 따르라고 강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진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바로 자신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반대하지 않니? 서준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전에 당신 아버지께 실수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날 슬기는 집을 청소하던 중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지완의 오래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 풍경을 그린 그림을 집어들었는데 부드럽고 섬세한 획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날 밤 슬기는 그 그림을 우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입니다. 우진은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림을 받는 그의 손은 떨렸다. 당신의 아버지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나요? 슬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살아 계실 때는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우진은 서준에게로 돌아섰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나요? 서준은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모릅니다. 그는 결코 실제로 그의 취미에 대해 물었을 때 우진은 잠시 침묵한 후 저는 화가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해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라고 말했다. 서준은 소년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결의를 느꼈다. 그는 마치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도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은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림 그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주말 오후에는 우진이는 농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와 물감도 가지고 현관으로 와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스케치합니다. 서준은 조카 옆에 앉아 조카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다.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어느 날 서준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슬기가 그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 그게 우진이 그린 그의 그림이었다. 회색 머리카락, 노련한 얼굴. 하지만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을 그렸어요. 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요. 서준은 사진을 응시했다. 그는 예전에는 차가운 사람이었고 언제나 일과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이런 단순한 순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서준은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는 우진이 꿈을 이루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슬기를 찾아왔다. 우진이를 전문미술학원에 보내고 싶어요. 슬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압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는 진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슬기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진이가 그림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 서준은 아마도 오랜만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우진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전처럼 강요하지 않을 거야. 슬기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진이 직접 결정하게 둬. 그날 저녁 서준은 우진 옆에 앉아 풍경화를 그린다. 말할 게 있어요. 우진은 호기심에 고개를 들었다.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미술 학교를 찾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참석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말이죠. 우진은 감정이 북받쳐 자신의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믿어줄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원한다. 그 대답에 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우진이 미술학교에 처음 가는 날, 서준이 직접 차를 몰고 우진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우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렘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전에 전문적인 미술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친구들에 비해 자신이 충분히 뛰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걱정되시나요? 서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런 곳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어떡해요? 서준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열정이 있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야.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멀리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 말을 듣고 우진은 교실에 들어서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는 이전처럼 걱정하지 않는다. 첫 번째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기초가 탄탄하지만 우진이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그는 낙담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집에 돌아오면서 낙서 한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서준은 다가가서 그림을 살펴보며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속 연습하세요. 예술은 경쟁이 아니라 자기 발견과 자기 개선의 과정입니다. 우진은 그를 올려다보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더 노력할게요. 그날부터. 매일 밤 우진은. 그는 때때로 피곤했지만 끊임없이 그림 그리는 연습을 했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서준은 항상 그가 나아가는 모든 단계에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슬기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림판에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본다. 그는 펜을 들고 우진에게 이미지를 관찰하고 느끼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장면은 그녀의 마음을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준처럼 권력과 출세에 집착한 남자가 조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마도 그녀의 아들이 이 기적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인연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진은 점점 그림 그리는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색상, 빛, 구성을 더욱 미묘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완성할 때마다 기뻐하며 어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아 있을 때 우진은 새로 완성한 그림 한 점을 집어 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서준은 그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그와 우진이 마당에서 함께 농구를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대사는 약간 어색하지만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슬기는 그 그림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으로 솟아올랐다. 그녀는 이전에는 아들과 서준이가 이렇게 친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림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녀는 물었다. 우진은 눈을 크게 떴다. 경쟁? 네. 도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원하시면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진은 할아버지의 의견을 묻듯 돌아섰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시도하고 싶다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진은 심호흡을 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진은 대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그림 그리기 방법을 실험하며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림을 그리던 중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무엇을 그릴까요? 서준은 잠시 생각한 후 부드럽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려보세요. 우진은 눈앞에 펼쳐진 미완성된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우진은 엄마와 할아버지와 함께 전시장으로 간다. 넓은 방에는 다른 참가자들이 그린 수십 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각 작품마다 독특한 스타일이 돋보이며 창의성과 색채감이 넘쳤다. 슬기는 아들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긴장되시나요? 아닙니다.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판들이 채점을 시작하자 서준은 우진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결과가 어찌 되었건 그는 손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진은 미소 지었다. 알아요. 우진은 전시실 중앙에 서 있었고 심사위원단이 그의 그림에 다가오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없어 보였다. 그의 그림은 가족이라는 매우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할아버지 셋이 현관에 함께 앉아있는 순간을 캔버스에 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색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진실한 감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자 유명한 예술가가 그림 앞에 서서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진은 침을 꿀꺽 삼키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게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이 그림은 매우 감성적입니다.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칭찬에 우진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어머니 쪽으로 살짝 돌아섰고 그들이 자신을 격려하는 듯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끝내고 나자 모두가 초조하게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다렸다. 진행자가 무대에 나오자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올해 대회의 1등상은 우진이가 수상했습니다. 우진은 너무 긴장해서 주먹을 꽉 쥐고 숨을 크게 쉴 수도 없었다. 그림 가족을 들고 있는 참가자 응우연 황우진, 방 안은 박수갈채로 들끓었다. 우진은 몇 초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자신을 믿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자 그는 정신을 차리고 무대로 달려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우진은 관객석을 내려다보며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우진은 트로피를 꼭 움켜쥐고 눈을 반짝였다. 내가 했어요. 서준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슬기는 아들을 향해 말했다. 그림 그리는 길을 계속 추구하고 싶나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 결의가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준은 소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12살 소년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길을 걷는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지환에게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우진은 그림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뒤 집중훈련 수업에 참석하라는 여러 차례의 초대를 받았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 소년의 재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 것은 칭찬이 아니라 그가 붓을 집을 때마다 엄마와 할아버지의 눈에 비치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손자가 현관에 앉아 있을 때 서준이 갑자기 물었다. 전문적인 미술학교에 가고 싶나요? 우진은 놀랐다. 이 마을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에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많은 미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면 더욱 발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것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모르겠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슬기가 나가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진은 어머니를 올려다보더니 다시 할아버지 쪽으로 돌아섰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죠? 그들은 당신에게 압력을 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가야 할까요? 그는 물었다. 서준은 미소 지었다. 이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도 전에 꿈을 꾸셨지만 안타깝게도 잊혀졌잖아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쉽지 않아요. 우진은 오랫동안 말없이 있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찼다. 가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시험하고 싶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준은 슬기가 우진이 도시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도록 도왔다. 그는 숙박, 교육부터 필수 비용까지 모든 것을 돌보았습니다. 우진을 보내던 날, 슬기는 아들을 꼭 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자신을 잘 돌보세요. 우진은 웃었지만 그의 가슴도 뭉클해졌다. 약속해요. 서준이 조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당신을 자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어머니를 방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차가 굴러가며 소녀는 새로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진은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설렘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부 여행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뒤에는 슬기와 서준이 나란히 서서 우진의 작은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슬기가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자입니다. 물론 그는 할 수 있습니다. 우진은 모든 것이 낯설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는 매일 그림 그리기 수업에 열중하고 새로운 기법을 연습하며 자신과 비슷한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나고 수년간 전문적인 회화 경력을 쌓은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재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진이 너무 작게 느껴진다. 어느 날, 우진은 자신의 그림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선생님으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은 후 너무 좌절하여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나보다 낫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전화 반대편에서 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농구를 처음 했을 때 기억?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지만 연습하고 포기하지 않았잖아. 우진은 손자와 함께 그림 그리는 실력이 향상되었지만 만약 유명한 화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질 필요는 없어요. 그저 어제의 당신보다 나아지면 돼요. 그 말에 우진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갑자기 어설픈 첫 그림부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까지의 여정을 떠올렸다. 당신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곤 했지만 노력했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자신을 의심하시나요? 우진은 심호흡을 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볼게요. 서준은 만족한 듯이 웃었다. 그게 당신의 손자예요. 그 후로 우진은 공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매일 발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유명 예술가의 그림을 연구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실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후, 우진은 학교의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미술 전시회에 참여한다. 이번 그의 그림은 평범한 풍경화나 초상화가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긴 작품, 즉 그의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서준은 따뜻한 미소를 띠고 서 있고 빛이 가득한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어린 소년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이 그림이 전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림 앞에 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시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우진에게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진은 심호흡을 한 후 아버지에 대해, 가족을 찾기 위한 여정에 대해, 한때 차갑지만 자신을 사랑하게 된 할아버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폭풍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전시장을 나서면서 서준은 조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림에서 너의 목소리를 찾았구나. 우진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아빠를 위해, 엄마를 위해, 할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계속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전시 후, 우진의 그림은 심사위원들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술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명한 미술 수집가가 그에게 접근하여 매우 비싼 가격에 그 그림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우즈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제 아버지에 대한 추억입니다. 수집가는 단지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일 뿐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즈는 신인 육성을 위한 특별 트레이닝 코스에 초대를 받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수줍은 소년이 아니며 점차 진정한 예술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진이 오랜만에 도시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슬기와 서준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 두 사람 모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우진의 엄마와 할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다. 서준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너무 어른스러워 보여요라고 말했다. 슬기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언젠가 자기의 어린 자식이 그렇게 끈기 있게 꿈을 좇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 셋은 옛날처럼 모였습니다. 우진은 서류 가방을 열어 새로 그린 그림 한 장을 꺼냈다. 엄마랑 너한테 주고 싶어. 이 그림은 따뜻한 색상에 둘러싸인 현관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어머니, 삼촌 3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슬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림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 아들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준 역시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얼마 후,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제가 받은 선물 중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후에도 우진은 계속해서 그림 그리는 일을 이어갔다. 그는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통해 가족, 사랑, 치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그는 언제나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에게 이 여행은 손주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은 강요가 아닌 이해와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에서 온다. 마침내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습니다. 서준과 우진의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열정을 좇아 떠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 용서, 세대 간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각 장에서 우리는 성공에 집착했던 남자가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랑을 우선시하는 법을 아는 남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준은 물질적인 가치를 쫓기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공은 즉각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인내, 자기 확신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가족은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장소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적절한 시기에 주는 격려의 말과 진심 어린 지원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우리 각자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길 바라며 항상 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